자, 이제 우리 선택 미적분입니다. 자, 미적분 또한 우리 29, 30번을 제외하면 우리 친구들 괜찮게 풀었을 것 같은데, 그죠? 29, 30은 뭐 28, 29, 30은 항상 어려우니까 뭐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전문항 촬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사분위 한번 가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7x 빼기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리미트 분자 우리 7x로 봐주면 되고요. 자, 얘네 x니까 극한값이 7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답이 1번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자, 두 번째 한번 갈게요. 자, 24번 매개변수 미분법 나왔네. 자, 그럼 당연히 dx, dy를 구하세요. 그럼 t분의 dy가 필요하죠. 자,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자,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자, 4사인 t 플러스 자, 얘네 미분합시다. 4에다가 사인 t에다가 사인 미분해서 곱하니까 코사인 t가 되겠죠. 자, 밑에 dx dt가 필요하겠네요. dx dt는 1 플러스 자, 코사인 t고요. 자, 우리는 얘네들의 값이 필요한데 t가 뭐일 때야? 그렇죠. 3분의 파이일 때니까 3분의 파이 집어넣읍시다. 60도죠. 자, 3분의 파이에선 얘네는 2분의 루트 3의 값이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건 2 루트 3이고요. 플러스 자, 얘네는 누가 되는 거야? 4에다가 얘들아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4 약분되니까 자, 분자는 3루트 3이다 라고 정돈이 될 거고 자, 분모 갑시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3이니까 정돈하면 얘네는 3분의 2를 곱하는 거랑 같잖아. 약분해서 결과적으로 2루트 3이다.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갑시다. 자, 25번입니다. 자, 우리는 극하도로 정의된 함수고요. 뭐 해야 돼? 케이스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5분의 x가 공비가 하나짜리니까 5분의 x에 따라서 자, 근데 x가 일단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첫 번째 자, 5분의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5분의 x가 1보다 클 때 자, 5분의 x가 1일 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5분의 x가 0에서 1 사이면 얘네는 둘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극한값 2x가 될 거고 자, 얘네가 1보다 크다는 건 무한대문에 무한대고요. 자, 그래서 5분의 x 가야 되고요. 자, 5분의 x가 1이라는 건 분모는 2고요. 얘네는 분모는 2가 되고 자, 분자는 이거 1이죠. 1에다가 x가 5잖아. 그죠? x가 5잖아. 그럼 10이니까 뭐가 되겠어? 10. 그래서 2분의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야. 자, fk가 5가 되는 양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fk가 뭐가 된다? 이게 fx죠? fx가 5가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니까 일단 x는 2분의 5 하나 나올 것이고 자, x가 0부터 5 사이일 건데 범위에 충족되죠? 자, 이번에는 얘네가 5가 될 거야. 그럼 x는 25가 될 건데 자, 얘네도 5 넘어가면 x는 5보다 크다니까 충족되죠. 자, 만족하는 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자, 양수 k 값, 얘네들이 양수 k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25 더하기 2분의 5여서 자, 얘가 2로 통분하면 50 더하기 5니까 5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5니까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자, 양수 t에 대해서 자, 뭐라고 나왔죠? 곡선 위의 한 점에서 곡선 위의 한 점과 0,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ft다. 그러면 ft라는 건 누구야? 두 점의 기울기죠. 곡선 위의 한 점과 0,1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뭐? 기울기 변화량 갑시다. t 빼기 0분의 t분의 ln t 빼기 1이다가 될 것이고요. 자, 좀 더 정리하면 t 제곱분의 ln t 마이너스 자, 얘네는 t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제곱분의 1 ln t 마이너스 t분의 1이고요. 자, 얘네는 부분적분법 이용하면 되겠죠. g3 다루니까 자, 얘 먼저 적분하자. t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lnt가 있고요. 자, 2 넣고 1 넣고 뺄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적분한 놈은 그대로 두시고 그럼 플러스 t분의 1로 넣게. 자, 얘네는 미분하니까 t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얘네도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분의 1을 적분해라 이 뜻이겠죠. 자, 얘 적분한 게 여기고요. 얘 적분한 거 여기 있겠네. 자, 얘네는 다시 한번 적분할 수 있죠. 얘네가 누가 되겠어 얘들아? 얘네는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2 넣고 1 넣고 빼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얘네는 그렇지. lnt가 있고요. 2 넣고 1 넣고 뺀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숫자만 넣읍시다. 2 집어넣을 거야.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1 집어넣어봤자 0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요. 자,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우리는 뺄 거야. 2 집어넣으면 ln이니까 1이고요. 1 집어넣어봤자 0이기 때문에 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사라지는 거 보이지? 1과 1은 사라지는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2다 라고 정리하면 돼서 그렇죠.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6번. 우리는 그 다음 거 갑시다. 27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f3 빼기 2k가 3이래.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좌우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 빼기 2k를 집어넣은 것과 자 3을 집어넣은 게 같은데 k는 0이면 안 된대. 그럼 우리는 그냥 대략적이 아니라 대칭축을 정해야 되죠. 자, 일단은 더해서 반절이 대칭축이니까 3 빼기 k가 대칭축의 위치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에서 gx가 2의 fx분의 fx 더하기 k인데 3에서 극대값을 갖고 g3이 2일 때 g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정확하게 fx를 정해줘야 되죠. 왜? 최고 차이 계수가 1자리 2차라고 했으니까 gk니까 k를 찾아서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극대값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g'x라는 애들은 자, 분모 제곱하자 2의 fx의 제곱에다가 자, 위에 거 미분하고 f'x죠? 자, 아래 거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두시고 자, 아래 거 미분하면 2의 fx에다가 우리는 f'x입니다. 어차피 2의 fx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돈을 해줄 수 있고요. 2의 fx를 하나쯤은 없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웬만하면 극값 구할 때 나누지 말라 그랬어.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2의 fx는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냥 식정리를 하자는 얘기고 자, 우리는 f'x로 묶어주면 앞에는 1이 남고요. 자, 뒤에는 마이너스 fx 빼기 k가 이렇게 붙겠지. 자, 얘네가 0 되는 곳이 극값을 갖는 곳인데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자, f'3이 0이거나 또는 1 빼기 fx 빼기 k가 0인 곳이 여기가 x가 3이 나왔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f'3이 0이라는 건 2차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어디밖에 없어? 그렇죠. 꼭지점밖에 없어서 f'3이 0이라는 건 저 3 빼기 k가 3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네는 k가 0이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니고요. 자, 얘네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는 뭐가 되겠어? f3이 자, 1 빼기 k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 아, F3이 1 빼기 K구나. 그 F3이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 얘가 Y값이 지금 1 빼기 K다. 이렇게 우리는 식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 G3이 2다라고 나왔거든. 그럼 일단 G3이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G3이라고 하는 거는 자, 2에 F3 아까 찾았잖아, 우리. 그죠? F3이 뭐였죠? 1 빼기 K였죠? 자, 2에다가 F3, 1 빼기 K분의 자,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잖아. F3이 뭐라고요? 1, 여기 뭐라고요? 어이구, 가려네. 1 빼기 K라고요. 자, F3이 1 빼기 K니까 K는 사라져서 얘가 되거든. 자, 얘가 지금 2가 된다는 건 결국 K가 뭐여야 돼? 그쵸?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K값은 찾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G2를 찾으라는 건데 K가 2가 됐다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죠. 어떻게? K가 2야?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겠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네가 K가 2면 얘네는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K가 2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뭐가 된다? 3이 된다. 끝내셔야죠. 따라서 fx는 자,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이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된다 이 뜻이네. 자, 우리가 찾는 거는 G2를 찾아야 돼.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자, 여기서 G2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F2, K가 2였죠? 플러스 2, 2의 F2여서 우리는 F2를 일단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2를 갈 거야. 2 집어넣어. 자, F2는
2는 마이너스 1이죠. 2는 3이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4 넣어줄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에 마이너스 4여서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우리 3점짜리는 끝났고요. 자, 이제 4점의 시작이다 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문제 해석을 좀 살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 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냐면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ln-x고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입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우리는 파악할 수 있냐면 0보다 작은 쪽이거든. 그럼 얘네는 보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분모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요. 자,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분자도 음의 무한대, 무한대니까 ln 무한대 생각해봐. 무한대로 가거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로그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얘네는 0으로 갈 거야. 다만 음수 쪽에서 0으로 갈 거야. 자, 그 다음 x가 이제 0의 좌극한이면 자, lnx 0보다 작아. ln-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0보다 작은 쪽이면 쟤네가 누구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자, 분모 봐봐. 얘가 x분의 1이거든. 그럼 x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해볼게.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그쵸? 얘네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되겠죠? 자, 여기 이제 지워놓을게. 자, 그럼 그래프가 얘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있는데 자,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절편으로 지나가는 상황이 된다. 요 정도까지는 이해되죠? x가 0의 좌극한인데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자, 음수 쪽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 이 뜻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0보다 큰 쪽에선 2차 함수인데 어떻게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생기고 있는 상태. 자,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0부터 2에 해당하는 잘 들어야 돼. 실수 t에 대해서 f'이 t.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t를 만족시키는 음수 x값. 그 x가 누구야?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는 접점을 말하는 거죠. 음수 쪽. 그거를 GT라고 한대. 그럼 얘네는 표현한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제 이 기울기, 노란색의 기울기가 T가 되는 거고요. 이 접점의 X값이 GT가 되더라 이 뜻이야.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값을 HT라고 하자. 자, 그 A값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는 거고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어딘지를 봐야죠. 자, A라는 건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A라는 거야. 자, 그러면 K는 또 누구야 봤더니 직선의 Y절편이거든요. 자, K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즉, 저 K의 최소값이 A라는 건데 그 A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fx의 그래프와 직선, 기울기가 몇 짜리야? t짜리 직선이죠. 얘가 기울기가 t짜리잖아. 기울기가 t짜리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란 얘기야. 뭐라고?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계속 2개가 돼야 된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치? 자, t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부터 2까지야. 근데 얘네는 일단 보면 저 1창의 개수가 2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이 참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얘네가 기울기가 2짜리야. 이해됐어요? 얘네들의 기울기가 2짜리야.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좀 하고 싶은 거냐면 기울기라는 애들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일 때? 그렇죠. 기울기가 2짜리일 때. 자, 일단 뭐 좀 필요한 건 해볼까? 저 x분의 ln-x 있죠. 쟤네를 미분 좀 해보면 x제곱분의 자, 앞에 있는 거 미분할 거야.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x분의 1이고 아래 거 곱하고 마이너스 자, ln-x고요. 그리고 제가 누가 되는 거야? 쟤네가 그쵸. 분모 미분하고 냅두고 마이너스 냅두고 미분하니까 이대로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그냥 0이거든요. 자, 얘는 어차피 그냥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짜리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가 어디까지? 이 전까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 기울기가 t야. 그때 어떻게 돼야 돼? 이 접점의 x가 gt라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울기가 t짜리 직선인데 y절편이 k잖아. 그러니까 y는 tx 플러스 k가 있어. 그러니까 이 y절편이 지금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아무리 그려도 계속 얘랑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2개가 생겨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2짜리잖아. 그럼 얘네는 다 기울기가 뭐보다 작아? 그래서 이쪽은 기울기가 전부 다 2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치? 그럼 나는 얘가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A보다 큰 모든 상황에서 지금 체크를 하라는 거거든? 그쵸? 자, 그럼 접선에 대해서 얘가 접선을 축 그었어? 그었는데 접선이 어때야 돼요, 얘들아? 얘가 어때야 돼? 이때 접점이니까 하나잖아.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겨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도록 챙겨보세요, 이 뜻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들아, 기울기가 이제 얘가 y절편을 일단 b라고 한번 해볼게. 이 접선의 y절편을 자 b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말하는 게 이제 뭘까?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판단할 건데 교점에 대해서 얘랑 얘를 따로따로 볼 거야.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좀 파악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y절편을 말하는 거잖아. 이 y절편이라는 아이들이 즉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게 되면 뭐라고? a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자, b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야, 요렇게 되면 b보다 작으면 얘보다 아래에 있게 되니까 이쪽이랑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0개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누가 되면 k가 정확하게 b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점에 해당하는 거 1개가 되는 거야. 근데 y절편이 저 b보다 커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가 쭉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2개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근데 얘가 계속 교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요? 그렇죠. 계속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니?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y절편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접선의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올라가면 2개, 그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야. 자,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지금 얘가 누구죠? 기울기가 t짜리인데, 그죠? 기울기가 t짜리야. 그때 얘가 누구야? y절편이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2보다 t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치? 이 노란색 애들. 평행한 거 아니야. 얘가 노란색이 더 기울기가 작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랑의 교점의 상황을 보자. 자,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가서 얘랑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접할 때보다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니까 얘네는 이 접할 때보다 내려가면 계속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고요. 접할 때보다 위로 가면 교점의 개수는 계속 1가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라는 거야. 그럼 어때야 되겠어, 얘들아?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접선이라는 거는 하나야. 기울기 t짜리 1개가 있는 건데 얘가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라는 건 얘도 2개가 생기는 순간이 있고 얘도 2개가 생기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죠? 얘도 이렇게 2개가 생기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 뜻이거든? 기울기가 뭐부터 뭐일 때? 0부터 2까지일 때? 그럼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냐면 결국은 개수가 0개, 1개, 2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0개, 1개, 2개에 대해서 0개도 2개로 돼야 되고 1개도 2개로 돼야 되고 이 뜻이야. 그럼 1개가 2개가 되는 방법은 이쪽에서도 하나를 만들어주는 상황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한테 접하는 순간일 때 얘도 접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돼야 돼? 공통접선이 돼서 얘가 1개일 때 얘도 하나가 돼서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계속 2개여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위쪽에서 계속 얘부터 계속 2개여야 돼. 그 말은
여기서 하나가 생기는 순간 여기서도 하나가 생겨줘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왜? 그거보다 좀 올라가면 얘랑은 얘가 계속 두 개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때부터는 얘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라는 건 접할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결국은 얘네가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거고 얘보다 올라갈 때는 이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안 만나고요. 공통 접선일 때 한 개가 돼서 두 개가 되고요. 공통 접선일 때보다 내려가면 여기서 두 개고 A까지죠. A까지는 얘가 두 개고 여기서 안 만나서 두 개가 된다 이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쌤이 이제 여기다 굳이 써볼 필요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공통 접선일 때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0개면 얘가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얘가 두 개면 얘가 0개가 나와서 계속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미안.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이거를 만족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된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 여기만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얘네는 이제 누구냐면 접점이거든요. 자, GT가 접점이야. 그럼 그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t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F'GT라는 게 뭐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냥 t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요. 자, 얘한테서 접선과 얘한테서 접선은 일치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일치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A 값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자, 얘네가 말하는 게 이제 누구인 거야, 얘들아? fx가 있죠? 근데 저 t가 누구야? 접선의 기울기요. 즉 G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쟤네가 됩니다. 이 뜻이고요. 그 i가, 그 기울기가 얘한테도 접선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밑에 0보다 큰 쪽의 함수를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누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의 f'x인데 이게 나는 t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x라는 애들은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넘기고 넘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t가 x라는 애들이고요. 결국은 얘네는 f'1 빼기 2t도 t가 된다. 이 뜻이겠죠. 뭐라고? f'1 빼기 2분의 t도 뭐가 된다? 그렇죠. t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결국 F한테, 이 0보다 큰 쪽에서의 F한테 1 빼기 2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고요. 그때 접선이 누가 돼준다? 그렇죠. 얘가 된다. 그게 y는 tx 플러스 누가 된다? 아까 그 공통 접선일 때 접점을 b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b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두 점 사이의 뭐와 평균 변화율과 얘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제 이거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얘네는 자, 위에 점 표현할 수 있겠죠? 접점이잖아. 1 빼기 2분의 t분의 저기다 이제 f 1 빼기 2분의 t라고 우리는 이제 좌표에 대해서 그냥 대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하고 뭐 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x값의 변화량 1 빼기 2t분의 x값 gt분의 자, 여기가 gt인 거는 이해하고 있죠? gt분의 자, 이번에는 얘를 뭐 해야 돼? 그치? 1 빼기 2분의 t인데 자, 그거를 저 x값 저 함수 있죠. 0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값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이제 a에 대한 표현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y값은 gt를 대입한 y값 fgt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평균 변화 얘를 좀 계산하고 갈게. 자, f라는 건 마이너스 x로 일단 묶으면 x 빼기 2에다가 플러스 a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나는 뭘 넣겠다? 그렇죠. f에다가 1 빼기 2t를 집어넣겠다. 그럼 1 빼기 2t가 아니라 2분의 t. 자, 그리고 1 빼기 2분의 t에서 얘를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t.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안쪽으로 정리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합차로 정리할 수 있죠. 1 빼기 4분의 t제곱 플러스 a. 따라서 1 빼기 4분의 t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거기서 나는 이제 여기서의 함수값 fgt를 뺀 게 얘네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네가 기울기 t가 돼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저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거야. 그게 t야. 따라서 나는 이 식을 정리할 겁니다. 자, 1 빼기 4분의 t제곱 플러스 a 빼기 fgt가 자, 누가 돼준다? t 빼기 이거 곱할 거야. 자, 넘어와. t 빼기 2분의 1의 t제곱 빼기 tgt가 된다. 이 뜻이고요.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이걸 만족하는 A값이 뭐인 거야? 이 A값이 HT인 거야.
그럼 A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구하는 거 보니까 살짝 와볼래? 구하는 거는 G1과 H'1을 찾아야 되니까 자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미분한 값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기 때문에 얘네를 A가 뭐라고요? A가 HT니까 A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따라서 A는 그게 누구라고요? HT라고요. 얘는 넘겨. 다 넘기면 넘기세요. 마이너스 1이죠? 4분의 t제곱 넘어가니까 이게 4분의 2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tgt가 있고요. 자, 얘 넘어오면 플러스 fgt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걸 t에 대해서 이제 뭐 할 거냐? 미분할 거야. 따라서 h't는 이 a 값이 ht니까 자, 얘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곱의 미분이죠. 자, gt에다가 마이너스 t g't죠. 자,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자, f'gt에다가 자, 얘네가 g't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f'gt라는 게 얘가 t이기 때문에 tg't, tg't는 사라지고 이게 얘네들이야. 자, 근데 눈썰미가 있어야 돼. 얘네 살짝 넘겨보니까 자, gt에다가 플러스 h't를 더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t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1 집어넣어라 라는 걸 원하는 거네. 구하는 게 뭐야? g1 더하기 h'1이야. 그래서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돼서 자, 결과적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왜 부호가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까 얘들아? 그치? 얘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까? 자, 얘네는 얘들아 검토 좀 할게요. 자, 1 빼기 2분의 t 빼기 gt분의 자, a 플러스 1 마이너스 맞는데요.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a 값이 얘네죠. f 합성 g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gt 그 다음 누구야? 어디 갔어? 자, 얘네가 마이너스 1이죠. t가 사라졌구나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sorry, I'm sorry. 자, 넘길게요. 미쳤어요. 자, ht가 누구인 거야? a 값인 거죠? 길어가지고 빼먹었어. 자, 마이너스 1 넘어왔죠? 얘 넘어갔죠? 오케이. 얘 넘어갔죠? t가 사라졌어요. 여기 t가 있었어요. 자, 여기 t가 있었으니까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해서 1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죠? 따라서 G1 플러스 H'1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구하는 답은 2분의 1이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28번이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단답형 시작해서 2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단답 29번부터 가겠습니다. 첫째 항이 얘들아 자연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거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풀마 첫째 항 무조건 자연수니까 풀마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겠어? 일단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홀수 번째항 일단 문자로 좀 쓸게. 홀수 번째항하고 짝수 번째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얘네는 모조리다 0보다 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은 얘네는 모조리다 음수가 될 거거든. 근데 음수가 되는데 얘네는 그 값의 절대값들은 절대값은 계속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띄고 일단 2분의 1이니까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는 작아진다. 그러면 양수일 때는 그 값은 작아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음수일 때는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커진다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네들의 값이 26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애들을 찾아서 더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우리 눈에는 절대값이 보이니까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리는 an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 벗겨 나올 거기 때문에 쭉 0이거든. 근데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되면은 뭐가 되겠어? 자, 얘네는 누가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an 빼기 2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난 이걸 무한대로 더해서 뭐 하고 싶냐면 26이 되는 상황을 찾고 싶은데 자, 얘네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일단 그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선 전부 다 0이라며. 그럼 우리가 아까 했듯이 자, 홀수 번째 항들은 그냥 다 양수잖아. 그럼 모조리다 양수라는 건 어쨌든 그냥 무조건 누구에 대해서 양수는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들은 그냥 우리 아는 열의 대상이야. 왜? 무조건 다 더하면 더할수록 그냥 다 뭘로 나오는 거니까 저 안에 있는 애들이 뭐가 나올 거니까 그죠? 0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더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건데, 자, 그럼 이제 얘네도 일단 생각해 보면, 자, 일단 A2 항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AR이거든.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두 번째 항이야. 근데 애초에 얘들아,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얘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곱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죠? 마이너스 1 두 번째가 나왔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계속 이제 4분의 1을 곱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이 음수거든? 음수인데 4분의 1을 곱한다는 건 크기 자체는 작아지는 거야. 그죠? 크기 자체는 쭉 어때야 돼? 그렇죠.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그럼 애시당초 생각해봐봐. 자, 내가 만약에 얘네를 했는데, 자, 모든 항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봐봐,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무조건 홀수 번째 항들은 다 0으로 갔을 거고요. 그죠? 해봤자 0이니까 다 0으로 갔을 거고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즉 A가 자연수거든. A가 자연수라는 건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딱 시작이 되잖아. 그럼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 만약에 첫째 항이 2였어.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되겠어? 얘네는 그렇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곱하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럼 얘네들을 생각해보면, 자, 얘네는 마이너스를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죠? 얘네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이게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수직선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자, 결국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 벌써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0으로 정리돼서 급수의 합이 26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첫째 항에 해당하는 애들은 물론 일단은 무조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3인 것도 생각해보면은, 자, 3이어봐. 그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 다음은 또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지 않아? 그 다음 누가 되겠어? 4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면 벌써 또 이제 0보다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26이 될 리는 만무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다 정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자연수 중에 일단 3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했으니까,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홀수 번째 항들은 정리를 했을 때 모조리 다 얘네들 값이 0으로 정리돼서 더할 게 없고요. 자,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는 음수가 되는 거여서 뭐가 되니까 항을 정리해서 우리가 뽑아내면 결국은 얘네들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뜻이야. 이해돼? 무조건 이것 아니야. 따라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26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따져보자. 그럼 언제만 우리는 신경 쓰는 거야? 그렇죠?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신경을 쓰겠다 이 뜻이거든. 여기까지 얘가 짝수 번째 항들. 근데 얘네는 잘 봐. A2부터 시작해서 A4를 거쳐서 A6을 막 갈 거야. 그러다가 자, 얘네가 뭐 n번째 항이 있다라고 해봐봐. 그럼 짝수 번째 항이 이렇게 있었어. 아니면은 뭐 EM이라고 표현하든 EN이라고 표현하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자, 내가 짝수 번째 항들만 쭉 모아놨어. 그럼 얘네가 어떤 순간이 돼야 되냐면 어느 순간 가면 결국 나는 뭐를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큰 자연수, 즉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이제 두 번째 항은 AR일 거거든. AR이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일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일단은 어떤 숫자가 있었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완판 작은 애들이었어. 근데 4분의 1을 곱하면 곱할수록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가 갈 거거든. 그럼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마이너스 1보다 이 경우는 작은 경우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 짝수부터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얘네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요. 왜? 계속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이상부터는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를 우리가 얘부터는 다 뭐가 되니까 0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돈돼서 다 더한 게 26이다. 얘네를 파악하세요 이 뜻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a n번째 항까지, m은 짝수가 되겠죠? a n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a n 플러스 2항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줘야 돼. 자, 이걸 인지해야 돼. 그래서 일반항을 갈 거야. 자, 일반항을 표현할 거니까 자, a n번째, m은 짝수입니다. a n번째는 자, a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연수죠? a 아래 n-1제곱이야. 그죠? 자, m은 자연수니까 얘네는 홀수일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자, a의 n 플러스 2항이죠. 그 다음 짝수인 거니까 자, 얘네는 a 아래 항의 개수 마이너스니까 n 플러스 1이야. 자, 얘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항을 정리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일반항에 대해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정돈을 할 거거든. 이렇게 항이 정돈된다는 거야. 누구가? 얘네가. 그래서 그거를 더한 게 26이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줍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얘네를 정리를 해보자. 자,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구분을 들어갈 건데 자, 결국 표현할 때 이거 식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A에 대해서 식 정리를 조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얘들아 A는 어때야 되냐면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봐. 자, 이쪽은 어차피 M이 지금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홀수니까 음수거든. 양쪽에다가 곱할 거야. 양쪽에다 곱한다는 건 결국 역수를 곱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 역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요. 이쪽으로 변화가 될 거고 자, 얘네는 그대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에 n-1제곱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쪽도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거죠. 왜냐면 m이 짝수면 n을 더했을 때가 홀수야.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1에다가 얘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는 음수고 이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로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까지는 보이죠. 그럼 A라는 애들은 결국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그때마다 26이 되는 상황을 체크를 해줄 거야. 그럼 만약 얘들아 M은 짝수니까 M이 2였다라고 생각해봐. 자, M이 2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은 M이 2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2에서 1 빼면 2가 되는 거죠.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M이 2가 되면 얘네가 3이니까 자, 2의 3제곱이 되는 거여서 얘네는 8이다. 요 범위의 성립이 될 거거든. 그럼 이제 M이 2가 됐다는 것 우리는 뭘 말하는 거야? 두 번째 항까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까지만 얘란 얘기야. 그럼 쟤네는 어떻게 정리되겠어? 두 번째 항까지만 이거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얘부터는 다 0으로 정리되는 거고 이때까지만 저 안에 있는 요거를 그냥 이제 퉁 쳐서 그냥 BN이라고 놓게. 자, 얘가 BN이니까 이게 지금 BN이라는 거거든. BN이 마이너스 2AN 빼기 2로 정리가 된다.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M이 2다라는 건 결국 요 한 개에 대해서만 정리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그대로 2A2 마이너스 2라고 누구가 정리되는 거야? 저 급수가 정리되는 거죠. 저 급수의 BN이라는 아이들이 마이너스 2A2 빼기 2로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얘네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얘네가 지금 더한 게 이거 하나만 더해주고 뒤에는 다 0이기 때문에 1항도 0이고 홀수 번째 뭐가 되고 다 0이고 다 얘네가 뒤에도 짝수 번째도 다 0이어서 얘네만 정리된다 이 뜻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결국은 넘어가면 28이고요. 자, A2라는 게 마이너스 14로 정리가 된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4야. 자, 우리는 첫째 항 A라는 애들은 자연수인데 2부터 8까지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결국은 A2라는 항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야? 그죠? 마이너스 4까지. 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꿔서 하더라도 이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죠. 자, 이번에는 M값이 4라면 이 뜻이거든. 그럼 M값이 4라면 2항과 4항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나머진 다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시그마 무한대까지 BN을 정리한다는 건 어디일 때? 2일 때하고 4일 때만 정돈해주면 돼. 마이너스 2A2 빼기 2에다가 자, 다시 마이너스 2A4 빼기 2야.
자, 얘네가 26으로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두 개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2랑 A4니까 결국은 A2 더하기 A4가 자,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인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5라는 애들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M이 4라는 건 여기서 4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A라는 애들은 4 집어넣어봐봐. 2의 세제곱 8보다는 크고요. 자, 그리고 얘네는 4를 집어넣으면은 그쵸 2의 5제곱이어서 32가 된다는 거야. 자, 얘네가 가능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첫째 항을 기준으로 얘네는 공비를 하나 곱했으니까 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A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15거든. 그럼 일단 부호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자, 얘네는 8로 통분하면 8분의 4가 되니까 8분의 5A가 돼서 얘가 15가 돼요. 양쪽에다가 5분의 8을 곱해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8, 3, 24가 돼서 A값이 24가 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얘네가 충족이 되겠다. 우리는 이거를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돼. 자, M이 6불터는 되는가 안 되는가를 6 이상부터는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멈출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이 무한대까지 갈 때 BN을 정리한 값이 마이너스 2 한 번에 할게. A2, A4, A6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는 3번 붙어서 6일 거거든. 얘네가 지금 26이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넘어가면 이게 32가 되고요. 자, A2랑 A4랑 A6을 더한 게 우리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상황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A가 6일 M이 뭐죠? 6 이상일 때는 6부터 보자. 어차피 이게 커질 거거든요. 자, 6을 집어넣으면 2의 5제곱보다는 A가 크고요. 32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 2의 7제곱보다 12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얘네는 A2를 기준으로 해서 자, A2 물론 A1을 좀 이따 바꿔줄게. 자, 거기다가 얘는 얼만큼씩 곱한 거야? 공비가 4분의 1짜리니까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얘네는 16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일단 A2 냅두고 얘네가 16으로 통분하면 16이 필요하고 4가 필요하고 1이 필요하죠. 16이 필요하고 4가 필요하고 1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21이야. 얘가 마이너스 16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네가 21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2라는 애들 자체가 A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지금 얘네를 정리한 게 마이너스 16에다가 21분의 16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부호는 보정한 상태에서 2배를 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야. 자, 얘네부터 이게 요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얘네가 어때야 된다? 그치, 이게 지금 누가 될 때, 그치, 26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얘가 누적해서 계속 뭔가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얘네를 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A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 A가 어디 범위에 들어가야 되냐면 얘네들의 범위에 들어가야 돼. 자, 이 값은 확인을 해보면 밑에는 21인데 얘가 2의 4제곱, 2의 4제곱 뭐가 되는 거야? 2의 9제곱이죠. 2의 4제곱, 4제곱 하나니까 2의 9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512 정도인데 얘네는 약분해봐야 2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얘네가 벌써 32가 넘어갔기 때문에 얘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방금 전에 풀었던 얘네가 답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이거 가지고 뭐 찾으래? 그냥 AN에 대해서 급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N 찾았죠? 자, 첫째 항에 해당하는 애들이 24라고 우리는 발견을 한 거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결국은 급수 무한대까지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에 해당하는 24가 돼서 자, 얘네는 계산하면 48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미안 얘들아.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24에다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역수를 곱해서 8이 16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뜻인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 자, 결국은 M이 이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A 값들은 적어도 다 이제 6 이상이잖아. 그럼 다 뭐보다 큰 거야? A 값이 32보다 큰 거거든. 그럼 요 정도만 실전에서 했어도 이제 치고 제로 답을 내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갈게. 자, A 값이 누구보다 일단 무조건 큰 상태냐면 A 값이 32보다는 무조건 큰 상태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급수, 자, 무한대로 갈 때 BN을 더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얘네를 무한대로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6 이상일 때는 뭐 B2, B4, B6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할 거거든. 왜냐면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냥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얘네가 그 bn이라는 값이 살짝만 올까? 자,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an 값이 이게 이제 bn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를 계속 누적해서 더할 때 이 값들을 좀 체크해 봐봐. 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정리가 된대. 그쵸? 그럼 an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그 절대값의 크기 자체는 커지는 거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나는 여기다 뭐 하겠다고요? an에다가 마이너스 2 빼는 건 똑같은 거고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을 여기 마이너스를 다시 붙였으니까 a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결국 마이너스 2an 값은 누구보다 큰 값이냐? 뭐 2보다는 큰 값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a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로 절대값의 크기는 뭐 하고 있어? 크기는 커진다고요.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그 값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값 자체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 값 자체는 커지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 bn 값들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얘네를 무한대까지 더하겠습니다. 이 뜻이니까 결국 이 bn이라는 건 결국 누구보다는 클 수밖에 없냐면 자, b2랑 b4를 더한 것보다는 얘네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아까 그 표현을 했었죠? 뭐라고 표현했어? 뭐라고? 값은 커질 거라고요. 그치?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이 나온다는 건 절대값은 커진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2an 빼기 2가 b가 되니까 걔네들의 값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4항까지 구했잖아. 그래서 b2하고 b4를 더한 것보다는 무한대로 갈수록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돼? A값은 32보다 큰 값이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B2랑 B4에 대해서 아까 계산한 거 있었잖아. 자, B2, B4 어떻게 계산했었죠? 라고 하면 자, B2라는 건 아까 누구였지? 마이너스, 기억나죠? 마이너스 A2 빼기 2였고요. 자, B4는 마이너스 2, A4 빼기 2여서 결국 얘네는 마이너스 2배를 묶으면 A2 플러스 A4의 빼기 4거든. 일단 얘네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고요. 자, 얘네는 거기다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A였지. 그치? 자, 마이너스 2까지 곱해버릴게. 그럼 얘네는 A고요. 얘네는 4분의 1 A입니다. 빼기 4예요. 자, 그럼 얘가 4분의 5 A 빼기 4가 돼. 누구가? B2, B4 방금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한 거야. 4분의 5A 빼기 4야. 그러면 얘네가 4분의 5A 빼기 4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A 값이라는 게 뭐보다는 커? 그죠? A 값이 32보다는 크다고요. 그럼 얘가 32보다는 큰 상태야. 양쪽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자, 4분의 5A라는 건 4분의 5, 8, 5, 40이거든. 그럼 다시 4를 빼주면 양쪽에서 4를 빼면 결국 이 값은 뭐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36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이미 얘네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결국 쟤네는 36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26이 되는 상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준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왜? M값이 커지면 누가? 첫째 항에 해당하는 애들 계속 범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확신성을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시험장 내에서는 4에 대해서 탁 답이 도출됐으면 아, 맞다 라고 하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넘어가서 마지막 30번을 가볼게. 지우면서 갈게요. 쌤이 29번은 애들아 지금 설명을 두 가지로 한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실전에서 풀어낼 때랑 너네가 다시 한번 확신성을 가지고 끝까지 도출을 해낼 때에 대해서 보는 거여서 쌤이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fx가 역함수가 gx야. 따라서 이제 fx에 대해서 정돈할 건 하자. 0부터 x까지. 자, 우리 배운 거 나왔으니까 잘 따라가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윗끝 아래끝 같은 거죠. 그래서 F0은 0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F'X 당연히 나와야죠. 얘는 2의 코사인 파이 X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얘들아 속함수가 우함수죠. 그치? 얘네는 우함수입니다. 속함수가 우함수라는 건 합성함수는 겉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함수라고 했죠. 따라서 F'X는 F'-X와 같아. 얘네는 무슨 함수냐면 이거는 그냥 우함수고요. 또 한 번. 자, 얘네들에 대해서 주기성. 얘가 주기가 2자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 따라서 F'X 플러스 2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2에다가 자 코사인
파이에다가 얘가 x 플러스 2거든. 그럼 2에다가 자 코사인 2파이 플러스 2x야. 자 그러면 주기만큼은 빼도 상관없는 거니까 코사인 주기만 뭐 한 거야 지금? x 플러스 2죠? 자, 왜 이렇게 전개했어? 얘네는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2파이 플러스 파이 x죠? 자 그럼 주기만큼은 빼도 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파이 x랑 같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 f 프라임 x라는 애들은 선대칭 즉 우함수이면서 얘는 주기가 이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살짝 두고서 우리가 얘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 자 얘네를 가지고 좌우를 적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fx 플러스 2라는 거는 자 fx에다가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건데 자 특이점 알고 있잖아. f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어봐주면 자 f2라는 애들이 f0 플러스 c라고요. 그럼 f0은 0인 거니까 저 c라는 애들이 f2라는 값으로 정돈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fx 플러스 2라는 애들은 fx를 기준으로 f2만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모르겠지만 이만큼 계속 뭔가 더해지면서 얻어지는 함수가 되겠다를 뽑아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F에 대한 해석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얘네는 슬쩍 그려볼게.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고요. 주기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얘가 지금 fx야. 이해되죠? 얘가 지금 f 프라임 x야. 이해됐지? 자, 요게 f 프라임 x다. 인지해 주시면 돼. 자, 이제 그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얘들아,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hx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건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얘네들을 찾으라는 건 우리의 형태 이 모양꼴로 만들어주고 k값만 찾으라는 거여서 f'과 fx에 대한 형태가 필요하겠다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f랑 g는 무슨 관계다? 그죠? f랑 g는 역함수의 관계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다. 이런 내용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h 합성 gx 플러스 2가 있고요. 얘네가 2x 세제곱에다가 6 f1의 x제곱의 플러스 1이거든. 자,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 게 뭔지 봐봐. 그게 fx분의 h 프라임 x잖아. 그럼 나는 얘를 미분해서 잘 끄집어 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얘네를 뭐를 이용할 거냐면 f랑 g는 합성하면 항등함수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얘네를 정리를 할 거야. 왜? 난 hx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양쪽에다가 자 fx를 x자리에 fx를 합성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얘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g 합성 ft라고 생각하자. 그럼 얘가 뭘로 정리가 돼? 그대로 t로 정리가 되겠죠. 자 문자 중복해서 쓰기 싫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h x 플러스 2가 정리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2에다가 누구? 그렇죠. fx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6f1에다가 자 f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돼. 자 우리는 미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미분을 바로 할 겁니다. 자 h 프라임 x 플러스 2는 자 얘네 내려와 6에다가 자 fx의 제곱에다가 f 프라임 x고요. 자 6f1이고요. 그리고 얘네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6이 10이라고 정돈할게. 2 내려오고 fx 쓰고 자 f 프라임 x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1이라는 애들은 미분하니까 그냥 상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얘네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얘네식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이거 가지고 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얘를 바꾸면 요 자리가 좀 불편해져. 그지? 자, x 플러스 2 막 이렇게 얘를 치워내면 이 자리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저기 봐봐. 3부터 7까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x분의 자 h 프라임 x를 지금 내가 얘네를 찾으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값에 대한 걸 얼른 끄집어낼 거야. 자 얘네를 만들어줘야 돼. 이 모양 자체를 내가 표현을 좀 해줘야 돼. 그쵸? 이해되죠? 근데 저 x 플러스 2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껄끄러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여기서 x라는 애들을 t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할 거야. 저 모양을 쓸 거야. t 플러스 2라고 치환하면 이건 x거든요. 그럼 x가 3일 때 t가 뭐겠어?
x가 3일 때 t값은 1이겠죠? x가 7일 때 t값은 5겠죠? 그럼 얘네가 누가 될까? h'T 플러스 2로 변할 거고요. 자, 얘네는 f의 t 플러스 2로 변하겠죠. 그리고 얘네는 dx가 dt가 되니까 dt로 변할 거야. 그럼 h 이걸 바꾸기엔 힘들다고요. h의 t 플러스 2는 그대로 얘네를 갖고 와주면 되는 거 맞지? h의 t 플러스 2니까 그대로 갖고 와주면 되는데 f의 t 플러스 2를 좀 f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 그래서 얘네는 1부터 5까지가 있고요. 자, 위에다 일단 그냥 쓸게. 자, h의 t 플러스 2는 6에다가 자, ft의 제곱에다가 f't야. 자, 더하기. 근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요거 하나로 묶을 수 있죠. 6에다가 ft 하나, f't 하나 묶을게. 묶으면 여기는 ft가 하나 남고요. 그죠? 이번에는 얘하고 얘 묶었으니까 EF1이 남을 거야. 자, EF1이다 이 뜻이야. 자, 여기까지가 됐고, 자, 그럼 f의 t 플러스 2라는 애도 ft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빨간색 표시한 거 있죠? 자, f의 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 f2이기 때문에 자, 얘네가 t로 바꿔서 ft 플러스 f2야. 자, 근데 잠깐만 올게.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뀐다고요? ft 플러스 F2라고요. 얘가 정돈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값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있을까라고 이제 다시 올 겁니다. F1과 F2에 대해서 뭐라고? F1과 F2에 대해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을까? 적분이라는 표현을 쓸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다시 볼게. fx라는 애들은 지금 어떤 애들이냐면 잘 봐봐. fx라는 애들은 0부터 x까지 저거 적분하려고 하지 말고 저게 누구냐면 제가 그냥 f'(t) dt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표현된 거 맞지? 그지? 얘가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까 F2, 나는 F2, F1 저게 정돈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F1, 왜냐면 F1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식이 F1의 제곱으로 정돈이 돼야 돼. 그래서 F2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잘 봐봐. F2라는 건 0부터 2까지 이 F'을 적분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F'이란 애들은 이 자체가 뭐인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건 여기잖아. 그럼 얘네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배에다가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와 같다고요. 자, 근데 이거 다시 볼래? 0부터 1까지 f'x라는 건 뭐라고? 0부터 1까지 이게 f'x였잖아. 그럼 뭐랑 같은 거야? f1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f1이야. 그래서 이 애들이 누가 된다? 그쵸? f2라는 애들이 2f1이 된다가 됩니다. 식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럼 다시 올게. 결국은 2f1이 즉 F2가 뭐가 된다? 얘네가 2F1이 돼주는 거고요. 자, 얘네는 위아래에서 약분돼서 끄집어내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물론 해설지는 F2가 2F1이다를 먼저 이끌어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생각할 때 그거를 갑자기 저걸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 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쌤도 문제를 풀 때 가다가 아,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겠다. 이게 필요하구나.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니까 적분을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를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갑자기 F1과 F2의 관계를 끄집어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약분을 했고 이것만 적분하면 돼. 자, 얘네는 곱의 적분이 곱을 미분한 형태잖아. 누구? 그치? 적분 누구? fx의 제곱. 미분해봐. 2 내려오니까 3 있어야 되겠다. 3 해주면 되고요. 자, 얘네 미분하면 6. fx, f'x 맞죠? 5 넣고 1 넣고 우리는 빼주시면 되니까 이제 값을 또 찾아야 돼. 자, 얘네는 3배에다가 자, f5의 제곱에서 f1의 제곱을 빼줄 거야. 자, 값을 찾자가 목적이니까 이제 다시 찾을 거야. 아까 저기까지 안 갈게요. 빨간색에서 뭐라고 썼냐면 fx 플러스 2라는 애들은 그죠? fx 플러스 f2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뜯을 수 있어. 그럼 다 뜯어. 그럼 F5라는 애들은 뭐라고 뜯으면 되죠? 그쵸? F3 플러스 F2예요. 다시 F3이라는 애들은 F1 플러스 F2잖아. 그럼 F1 플러스 F2니까 F2가 2개가 된다. 이렇게 정돈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야.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가 3에다가 F5라는 애들이 누구로 정돈됐어? 그죠? F1 플러스 2F1의 제곱으로 정돈이 됐다. 이거니까 자, 얘네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끝내야 돼. 아까 F2라는 게 누구였어? F1의 2배였잖아. F1의 2배인데 4배니까 결국은 5에다가 F1이 될 것이고요. 자, 얘가 5에다가 F1이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25에다가 자, F1의 제곱인데 거기서 F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끝까지 봐야 돼. 3 곱하기 24에다가 F1의 제곱이 되겠다. 선생님 왜 자꾸 F1로 바꿔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 끝까지 보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어? 결국은 그 저 값들을 F1의 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F1로 바꾸려는 노력을 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K는 앞에 있는 개수만 끌고 오면 되고 4, 3, 12에 3이 6이니까 7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얘들아, 이게 이제 30번 문제였고요. 자, 물론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속함수가 우함수면 겉함수 관계없이 우함수다. 그리고 이제 주기성 같은 거 찾는 거 기본적인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거 정도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가지고 조금은 이번 7월이 그래. 약간 공통도 그랬어. 식을 해결하는 측면들이 많았다. 함수의 특징 물론 있지만 식을 계산을 해결하는 측면들이 많은 문제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는 해결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문제 풀고 틀린 거 오답하고 냅둬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던 거 쭉 해서 여름방학 잘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적분 해설 강의 끝냈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는 그 다음 9월이겠죠? 9월에 다시 한번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합시다.